한화 이글스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 몇 년간 팀의 미래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했던 황금 신인 트리오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를 지켜보며 큰 희망을 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성장통과 함께 팀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죠. 한화는 성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시즌 도중 최원호 전 감독을 경질하고 김경문 감독을 선임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지만 여전히 최하위 추락 위기에 몰려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화 이글스는 2022년 마지막 1차 지명으로 문동주를 2023,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김서현과 황준서를 각각 전체 1순위로 지명하며 미래를 위한 탄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세 명의 유망주는 공통적으로 빠른 구속과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아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죠. 그러나 그들은 이제 성장통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동주의 경우 작년 시즌에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신인왕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올 시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력적인 문제와 상대 팀들의 철저한 분석으로 인해 점차 부진의 길을 걷고 있죠. 김서현 역시 확실한 자신의 투구폼을 찾지 못한 채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입니다. 황준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는 시즌 초반 불펜으로 나서며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선발로 전환된 후 기복이 심한 경기를 펼치며 팬들의 실망을 자아냈죠. 황준서는 2024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되며 큰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러나 시즌이 진행될수록 그의 성적은 하락세를 보였고 결국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황준서의 이러한 몰락은 한화의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황준서는 시즌 초반 불펜으로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선발로 전환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후 다시 불펜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기복 있는 경기력은 계속되었습니다. 9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8회 말 볼넷 2개를 허용하며 역전패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그의 현재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육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게 만들고 있죠. 한화는 그동안 많은 자원을 투입해 유망주들을 육성해왔지만 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모두 기대를 모았던 유망주들이지만 이들의 성장이 주춤하면서 팬들은 구단의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육성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는데요. 황준서의 몰락은 한화의 육성 시스템에 대한 경고 신호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구단은 현재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유망주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한화는 팀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6월 김경문 감독을 긴급 투입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양상문 투수 코치를 영입해 팀의 투수진을 재정비하며 반등을 꾀했습니다. 이는 김경문 감독의 요청에 의한 결정이었는데요. 구단도 김경문 감독 영입을 발표하면서 감독 요청 시 코칭 스태프 보강을 할 수 있다고 한 약속을 지켰죠. 감독이 자신과 뜻이 맞는 인사와 한 배를 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쨌든 구단이 김경문 감독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는 만큼 김경문 감독으로선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을 텐데요. 일각에서는 올해는 팀을 정비 및 파악하는 시간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승부를 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한화는 윈나우 체제를 선언하며 2년 연속 외부 FA 시장에서 큰 돈을 썼는데요. 올 시즌을 앞두고서는 류현진마저 8년 170억 원 BFA 단연 계약으로 복귀시켰습니다. 그렇기에 김경문 감독으로선 당연히 5강에 대한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9위에 머무르면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현실은 10일 고쳐 키움전마저 내주면 키움에 9위를 내주고 최하위로 내려가는 상황이죠. 한화는 지난 5월 23일에 최하위로 떨어졌으나 이내 7, 8위권을 회복했는데요. 김경문 감독이 6월 4일 부임한 뒤 줄곧 2순위에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반기 종료를 앞둔 지난 2일 9위로 내려갔고 후반기 첫 3연전에서
2개월 만에 최하위로 돌아갈 위기를 맞이했죠. 9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3대2로 앞서다 8회 말 3실점하며 3대5로 역전패를 당한 모습에서 한화의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결과도 결과지만 3실점의 과정이 너무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화가 9일 경기에서 8회 1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한 건 3루수 하주석의 1루 송구 실책이 결정적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에 앞서 8회 말에 올라온 황준서가 볼넷 2개를 내주며 누상의 주자를 채워준 것이 좋지 않았죠. 한화는 8회 말 1사후 황준서와 한승혁이 연속 3볼넷을 허용하며 역전 주자를 내보냈고 결국 1사 만루에서 베테랑 포수 이재원의 패스트볼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이어서 고영우의 타구를 3루수 하주석이 백핸드로 잘 잡았으나 1루에 악송구를 뿌리며 주자 2명이 홈을 밟았고 승부는 허무하게 갈리고 말았죠. 특히 올 시즌 52개 탈삼진과 42개 볼넷을 기록하고 있는 황준서는 데뷔하기 전만 해도 공 빠른 윤영철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현재는 구속은 더 나오지만 제구력과 커맨드는 윤영철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황준서는 시즌 초반 김민우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선발 투수로 기용되었지만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안정감을 찾지 못했고 최근에는 다시 불펜으로 전환되었지만 그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죠. 한화의 불펜은 올 시즌 지속적으로 문제를 드러냈는데요. 황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불펜 투수들 역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화의 수비 실책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9일 경기에서 3루수 하주석의 결정적인 송구 실책은 팀의 패배로 이어졌고 이는 불안한 수비와 불펜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팬들은 이제 한화의 육성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기대를 모았던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가 모두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문 감독의 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화는 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김경문 감독은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부임했지만 성적 부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한화는 지난 2년간 외부 FA 시장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했고 이번 시즌에도 류현진을 복귀시키는 등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김경문 감독은 물론이고 구단 전체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죠. 한화 이글스는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데요. 팬들의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합니다.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도모하고 불펜과 수비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데요. 김경문 감독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구단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한화는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죠. 후반기 첫 3연전에서 2개월 만에 최하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한화가 김경문 감독의 지도 아래 과연 반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